그날 밤 이순옥은 목이 말라 물 한 잔 마시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향하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잠이 오지 않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길에 거실 소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 꺼진 상태여서 누가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순옥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혹시 도둑이라도 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언제 내보내? 손자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16살 고등학생인 민호가 어머니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이순옥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이번 방학에 요양원 보내. 집은 우리 이름으로 바꾸고. 며느리 수진의 딱딱한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이순옥의 손에서 유리컵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깨지게 두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컵을 부엌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몰래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집을 자신들 이름으로 바꾸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옥은 숨을 죽이며 더 들어봤습니다. 혹시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 그것만 잘 어필하면 돼. 수진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마치 치밀한 계획을 세우듯 차근차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응, 알겠어. 그런데 집은 어떻게 바꿔? 민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치매 진단받으면 쉬워지셔. 법적으로 문제없게 할 수 있어. 수진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이라도 되는 양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순옥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살며시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들이 자신을 내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상의 없이 몰래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짐짝 다루듯이 말입니다. 이순옥은 서랍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파란 표지의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평소 중요한 일들을 기록할 때 사용하던 것입니다. 펜을 들고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쫓겨날 사람은 내가 아니다. 글씨를 쓰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었습니다. 충격과 분노가 차츰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바로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78세의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아들 부부와 손자를 위해 기꺼이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짐짝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옥은 공책에 계속 글을 썼습니다. 오늘 들은 말들을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시간, 장소,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자세히 적었습니다.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진이 보인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최근에 자주 치매 이야기를 꺼냈던 것, 병원에 가자고 권했던 것,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지적했던 것들이 모두 연결되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준비해온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차지하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옥은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많지만 머리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몸도 건강했습니다. 무엇보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공책을 덮고 서랍에 넣으며 이순옥은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대비책을 세우겠다고 말입니다. 가만히 당하기만 하는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순진하게 당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이순옥은 움직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계획한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진 기록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집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가스 밸브, 보일러 스위치, 창문 잠금 장치, 현관문 도어락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핸드폰에는 자동으로 날짜와 시간이 기록되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수진이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이순옥이 가스레인지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안전 확인하는 거야. 나이 드니까 깜빡할까 봐서. 이순옥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는 자신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 기록이었습니다. 작은 공책에 매일의 일상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오늘 쓴 돈, 만난 사람, 먹은 약, 한 일들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오전에는 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책에 붙였습니다. 계산도 정확히 했고 잔돈도 제대로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습니다. 점심 후에는 이웃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아파트 화단에서 꽃 구경을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여사는 이순옥보다 2살 어린 친구였습니다. 순옥이 언니, 요즘 어때요? 괜찮아. 그런데 요즘 며느리가 자꾸 깜빡한다고 하네. 무슨 소리예요? 언니가 제일 또렷한데. 김 여사의 말에 이순옥은 안도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자신은 정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몰래 녹음하기였습니다. 수진이 자신을 폄하하는 말을 할 때마다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아들 태수가 회사에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같은 말 자주 하시네요. 수진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순옥은 재빨리 핸드폰을 조작했습니다. 녹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가? 나는 모르겠는데. 아까도 가스 확인했다고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수진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순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녹음을 계속했습니다. 엄마도 조심해. 나이 들면 다 그래진다고. 태수도 수진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에 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이순옥은 방에서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수진의 말들이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거짓말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며칠 후 또 다른 기회가 왔습니다. 김 여사가 저녁에 놀러 와서 함께 가스 밸브를 확인해 줬습니다. 이순옥이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깜빡이랑 거리가 멀어요. 김 여사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순옥은 이 말도 녹음했습니다. 증인의 증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진, 글, 녹음 파일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자신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수지는 이순옥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치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죠. 괜찮다. 아픈 데도 없는데. 그래도 정기검진은 해야죠. 나이도 있으시고. 수진이 계속 권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옥은 거절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 이순옥은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매일의 일상, 정확한 기억력, 정상적인 판단력을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습니다. 공책도 여러 권이 되었습니다. 꼼꼼한 기록 습관이 빛을 발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순옥은 빨래를 정리하러 갔습니다. 수진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닫혀 있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문틈 사이로 책상이 보였습니다. 그 위에 빨간 펜으로 줄친 종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순옥은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을 살펴본 후 조용히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 첫 번째 종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주 검진, 요양원 자리, 진명에 관찰일지 작성. 각 항목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종이는 시어머니 증상 메모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3월 5일 같은 말 5번 반복. 가스 잠금 잊음. 3월 8일 약 먹는 시간 헷갈림. 이웃 이름 기억 못함. 3월 12일 외출 후 길 잃을 뻔함. 계산 실수. 모두 거짓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순옥은 그런 증상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조작된 기록이었습니다. 세 번째 종이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양원 관련 자료들이었습니다. 비용, 입소 절차, 필요 서류 등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몇 곳을 알아봤다는 흔적도 보였습니다. 마지막 종이에는 부동산 관련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치매 진단 후 명예 이전 절차라는 제목으로 법적 절차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순옥은 이 모든 내용을 핸드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흔들리지 않게 주의해서 찍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외출해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순옥은 재빨리 종이들을 원래 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수진이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빨래 정리하려고 했는데 내 방에 놓을 게 없네. 이순옥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손에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순옥은 자신의 방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집을 살 때 작성한 계약서,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들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뼈골 빠지게 일해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혼자서 관리해온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완전히 본인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수지는 치매 진단을 받게 하여 이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순옥은 이 서류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곳에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순옥은 김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사, 부탁이 하나 있어. 무슨 부탁인데? 이 서류들 좀 보관해 줄 수 있어. 중요한 거라서. 김 여사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사정을 자세히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의 신뢰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순옥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수진이 아무리 찾아도 중요한 서류들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일상을 기록했습니다. 매일의 활동, 만나는 사람들, 정확한 기억력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 다시 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한번 검진받아 보세요. 요즘 건강이 걱정돼요. 내가 아픈 것 같아. 그런 건 아니지만 예방 차원에서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순옥은 여전히 거절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더 필요했습니다. 이순옥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곳은 동네 복지관이었습니다. 복지관은 아파트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곳이었습니다. 친숙하면서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젊은 여성 상담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어요? 어려운 말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알려주세요. 이순옥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나 절차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집을 빼앗으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담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조언을 해줬습니다. 어르신이 스스로 잘 살고 있다는 흔적을 남기면 돼요. 첫 번째로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아두라고 했습니다. 기억력과 계산 능력을 확인하는 검사였습니다. 정상 판정을 받으면 치매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의 진술을 받아두라고 했습니다. 평소 정상적으로 지내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집 문서를 늘 가까이 두라고 당부했습니다. 법적 권리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순옥은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동네 내과의원 원장이었습니다. 젊을 때 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할 때 가르쳤던 제자였습니다. 선생님, 김 원장이 반가워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성실한 의사였습니다. 김 원장, 오랜만이네.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간단한 안부 인사를 나눈 후 이순옥은 검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복지관에서 들은 조언대로 검사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검진해 드릴게요. 김 원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 은사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약속을 잡고 집에 돌아온 이순옥은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습니다. 세상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수진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가보세요. 왜 자꾸 그래? 내가 아파 보여. 그런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요. 같은 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이순옥은 아직 때가 아니라며
계속 미뤘습니다. 그러는 동안 김 여사와의 만남도 잦아졌습니다. 평소보다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준옥이 언니 정말 또렷하세요. 그런가? 제가 깜빡하는 일도 언니가 다 기억하시잖아요. 김 여사의 말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자신은 정상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순옥은 김 원장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제자와의 만남이 반가웠습니다. 검진 날짜를 정하고 어떤 검사를 받을지 상의했습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로 정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순옥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검사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순옥은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정성을 들여 준비했습니다. 김 원장의 병원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친숙한 곳이었습니다. 간호사들도 이순옥을 알고 있어서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문진을 받았습니다. 이름, 나이, 주소, 가족 관계 등을 물어봤습니다. 이순옥은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다음은 날짜 맞추기 검사였습니다. 오늘이 몇 년 몇 월 몇인지, 무슨 요일인지 물었습니다. 계절이 무엇인지, 현재 시간은 몇 시인지도 확인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봄입니다. 이순옥의 답은 정확했습니다. 김 원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 자릿수 계산 검사도 있었습니다. 100에서 7을 계속 빼는 문제였습니다. 93, 86, 79, 72, 65까지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연산이 되었습니다. 단어 기억하기 검사에서는 3개의 단어를 외워서 나중에 다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과, 연필, 시계라는 단어를 기억했습니다. 다른 검사를 받은 후 다시 물어봤을 때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계 그리기 검사도 있었습니다. 종이에 시계를 그리고 특정 시간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옥은 정확한 원을 그리고 숫자를 올바른 위치에 배치했습니다. 바늘도 정확히 그려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상식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이름, 계절의 순서, 1년이 몇 개월인지 등을 물었습니다. 모든 답이 정확했습니다. 검사가 끝나자 김 원장이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정상 범위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치매나 인지장애의 징후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혼자 사셔도 될 정도로 또렷하세요. 김 원장의 말에 이순옥은 안도했습니다. 객관적인 검사에서도 자신이 정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의학적 소견서도 작성해 줬습니다. 인지기능 검사 결과 정상 범위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날짜와 의사의 서명도 선명했습니다. 검사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수진을 만났습니다. 이순옥이 병원에 온다는 것을 알고 따라온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검사 어떻게 나왔어요? 다 정상이래. 이순옥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김 원장도 복도로 나와 수진에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인지기능에 전혀 문제 없으세요. 혼자 생활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수진은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비해온 이야기들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한다거나 깜빡한다는 주장이 의학적 검사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지는 계속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이순옥은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승부에서 이긴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태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뭐래? 다 정상이래. 걱정할 거 없다고. 다행이네요. 태수는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때 수진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한 군데 검사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큰 병원에서도 한 번 더 받아보시죠. 왜?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 이순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더 정확한 검사를. 정확하게 나왔는데 뭘 더 해. 이순옥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수진의 속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순옥은 검사 결과서를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자신이 정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였습니다. 이제 아무도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할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며칠 동안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검사 결과를 뒤집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순옥은 이 기회에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수진의 거짓말들을 하나씩 반박할 준비를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이순옥은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고등어 조림을 끓이고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모이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면서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참아온 것들을 정리하는 날이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다들 밥 먹어. 이순옥이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태수, 수진, 민호가 하나둘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식사 시간 같았습니다. 반찬들을 가운데 모아놓고 이순옥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녹음해둔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온 것입니다. 얘들아, 들을 거 하나 있다. 가족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순옥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들었던 대화가 식탁 위로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언제 내보내? 민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번 방학에 요양원 보내. 집은 우리 이름으로 바꾸고. 수진의 대답도 그대로 재생되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뭐야? 태수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와 아들이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것 같았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치매로 몰아가려는 계획, 집을 빼앗으려는 음모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나를 어디로 보낼지 너희끼리 정하기 전에 내가 정한 것부터 들려줄게. 이순옥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첫째, 집 비밀번호 바꿨다. 수진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출입카드는 나와 관리실만 안다. 무단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려 하지 마.
어머님, 그건 너무. 수진이 말하려 했지만 이순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둘째, 우편물 주소는 내 핸드폰으로 바로 온다. 내 허락 없이 뭔가 하려고 하지 마. 태수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집문서와 통장은 내 친구 집 금고에 들어갔다. 찾으려고 해도 소용없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찾아봤던 서류들이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넷째, 내 방에 카메라 달았다. 집안 물건 건드리면 다 남는다. 이순옥은 하나씩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대응책들이었습니다. 수진이 벌컥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앉아라. 이순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수진이 주저하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너희가 한 말은 니들이 한 말이야. 내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하던 말. 식탁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모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민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미안해서 되는 일이야? 이순옥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자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태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몰랐어요. 모르면 다야? 내 아내가 이런 짓 하는 걸 왜 몰라? 이순옥의 질책에 태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이순옥은 김 여사와 아파트 경비실의 박 아저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중요한 증인들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후 3시경 거실에 3사람이 모였습니다. 수진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준옥이 언니는 매일 밤 저와 함께 가스 밸브를 확인해요. 김 여사는 차분하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순옥이 깜빡한다는 수진의 주장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집안 정리도 누구보다 깔끔하게 하시고 약속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세요. 박 아저씨도 증언했습니다. CCTV 기록을 보면 매일 규칙적으로 외출하시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경비실에서 관리하는 출입 기록들이 모두 정상 패턴을 보였습니다. 치매 환자라면 나타날 수 없는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는 신고나 민원이 한 건도 없었어요. 박 아저씨의 말에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순옥은 그동안 정리해둔 자료들도 보여줬습니다. 매일 작성한 일기, 정확한 계산이 적힌 가계부, 약속을 지킨 기록들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보다 기억력이 좋으세요. 김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깜빡하는 일도 언니가 다 기억해 주시거든요. 객관적인 증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진이 만들어낸 허위 사실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김 여사와 박 아저씨가 돌아갔습니다. 거실에는 이순옥과 수진만 남았습니다. 이제 할 말 있어? 이순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모두 드러난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치매라는 거짓 주장도 요양원 계획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가 늦게 들어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웃들의 증언까지 듣고 나니 더 이상 아내를 두둔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무 심했다. 당신도 모르고 있었잖아.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순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며칠간의 혼란 속에서 이순옥은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확실한 선을 그어야 할 때였습니다. A4 용지의 조건들을 정리해서 적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종이를 꺼내들었습니다. 어려운 말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쉽고 명확하게 작성했습니다. 앞으로 내 집에서 큰 소리 금지.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이순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를 낮추는 말, 다시 나오면 바로 짐 싸기. 수진이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경고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민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방학 내내 경로당 가서 어르신들 스마트폰 사용법 가르쳐주기 100시간. 끝나면 학비 내가 돕겠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쳐버리면서 동시에 기회였습니다. 진짜 할머니들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몸으로 배워라. 세 번째 조건은 수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이웃 관리실에 사과하고 한 달 동안 나와 분리해서 지내며 스스로 생활해 보기. 그게 무슨. 수진이 말하려 했지만 이순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동안 집에 들락거림 금지. 가장 중요한 마지막 조건이었습니다. 지키면 밥상에서 다시 시작한다. 못 지키면 내가 먼저 나가서 이 집을 팔 거다. 태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 너희는 돌아올 문이 없다. 이순옥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사실만 믿고 있었습니다. 이건 협박 아니에요.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조건이야. 내 집에서 내가 정하는 규칙이지. 이순옥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건을 다 읽고 난 후 가족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모두 당황하고 있었지만 반박할 근거는 없었습니다. 생각할 시간 줄 테니까 잘 결정해라. 이순옥은 종이를 테이블에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태수가 어머니 방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지는 못하고 문 밖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하면 내가 먼저 나가 살아봐라. 이순옥이 문 안에서 대답했습니다. 주말마다 와서 장 보고 수리하고 말로 효도하지 말고 손으로 해. 며칠 후 수진이 고개를 숙이고 쪽지를 가져왔습니다. 사과문 직접 돌리고 오겠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민호도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 말 그냥 따라했어요. 죄송해요. 사람은 배운 대로 말한다. 이젠 다르게 배워라. 이순옥은 민호에게 새 노트 한 권을 줬습니다. 오늘 한 착한 일 하루에 하나씩 써라. 사진도 붙여라. 손자에게는 여전히 따뜻한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약속을 어기고 무단으로 집에 들어오려 한 것입니다.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며느리분이 출입카드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요. 당연하지. 내가 바꿨으니까. 이순옥은 즉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가져갈 게 있어서. 안 돼. 이순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너희가 놀고 쉬던 공간이 아니라 내가 평생 쌓아 올린 시간이다. 수진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내보내려 했지. 그러면 거꾸로 할 수 있다는 말도 알아둬라. 그날로 이순옥은 수진의 열쇠를 완전히 회수했습니다. 짐도 문 앞에 정리해서 내놨습니다. 여긴 내 집이다. 내 허락 없이 못 들어온다. 어머님,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 가족한테 이런 짓 해. 이순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당분간 밖에서 살아라. 그리고 배워라. 말의 무게를. 소문이 아파트 단지에 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내쫓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수진 친정에서 항해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건 단 하나예요. 내 집을 내가 지킨 것. 이순옥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태수가 찾아와 사정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은 혼자 하는 거야. 나한테 할 건 사과야. 그럼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조건 지킬 때까지. 이순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 선을 그었으면 끝까지 지켜야 했습니다. 그 사이 민호는 경로당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할머니 한 분이 손자랑 영상통화 처음 해보셨대요. 민호가 신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착한 일 노트에도 매일 내용이 채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보였습니다. 수지는 정말로 이웃들에게 일일이 사과를 다녔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끝까지 해냈습니다. 태수도 달라졌습니다. 주말마다 와서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효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식탁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가 올려졌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수진도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달간의 반성 시간을 거쳐 이제야 다시 식탁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표정에는 진정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끓인 찌개 맛있어요? 민호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순옥은 한 숟가락 떠먹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다. 정성이 들어가니까 맛도 다르네.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경로당에서 할머니들께 해 배운 비법이 통했나 봅니다. 태수는 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밑반찬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시장에서 직접 고른 싱싱한 나물들로 무쳤습니다. 어머니의 입맛을 기억해가며 준비한 정성이 보였습니다. 수지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이런저런 트집을 잡지 않았습니다. 한 달간의 시간이 그녀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식사 중간에 민호가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 한 분이 손자와 영상통화로 생일 축하를 받으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민호 자신도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젊은 사람이 와서 도와준다고 하시면서. 그래, 그분들도 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야. 이순옥은 손자의 성장한 모습에 흐뭇했습니다. 처벌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수도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일만 핑계로 집안일에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보일러 점검 받으실까요?
제가 업체 연락해서 예약 잡을게요. 그래, 고마워. 말로만 하는 효도가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효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순옥은 아들의 이런 모습이 더 기뻤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한 달간 혼자 지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이순옥도 더 이상 냉정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뉘우침을 보였을 때는 용서할 줄도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순옥은 또다시 가스 밸브를 확인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일과였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오프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오늘도 또렷한 하루였습니다. 치매 환자가 아니라 건강한 할머니로서의 하루였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순옥은 그 진리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이순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따뜻한 불빛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각각의 집마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집도 이제는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강압이 아닌 존중으로, 무시가 아닌 배려로 채워진 공간이 되었습니다. 작은 공책을 다시 펼쳐 오늘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민호가 만든 찌개 이야기, 태수가 가져온 반찬 이야기, 수진의 진심 어린 사과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기록이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했다. 이순옥은 공책을 덮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또렷한 하루가 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말입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봄바람이 커튼을 살랑거렸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순옥의 새로운 인생도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거나 무력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지혜로운 가족의 어른으로서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것이 이순옥이 이룬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샵 할머니의 완벽한 역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조금 더 많이 감사하겠습니다.